대법원 2021년 12월 30일 선고 2017도 15175 판결 사건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교원 노동조합인 피고인 갑, 노동조합의 대표자 피고인 을이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피고인 갑 노동조합 규약이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원심 판결 선고 후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5일 개정되면서 종전까지 금지하던 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령이 변경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시정명령 위반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12월 30일 선고 2019도 16259 판결 사건명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음란물 제작, 배포 등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으나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이 유효한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 제기의 효력, 유효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된다. 간인은 서류 작성자의 간인으로서 한 개의 서류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서류에 각 장 사이에 겹쳐서 날이 난 것이다. 이는 서류 작성 후 그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년 12월 30일 선고 2020도 1709 판결 사건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 매체의 전달의 의미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년 5월 19일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 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고 제1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 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며 제6조 제2항 접근 매체의 양도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제1호 대가를 주고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제2호 접근 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제3호 위 각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4호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5년 1월 20일 개정으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도 추가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타인 명의 금융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구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접근 매체의 전달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 매체의 전달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나 이용에 기여하는 접근 매체의 점유 또는 소지의 이전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접근 매체의 점유를 이전한 행위가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전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그 접근 매체는 법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 관리되어야 하는 바. 접근 매체의 점유를 이전한 이후에도 여전히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접근 매체가 사용, 관리되는 경우라면 이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년 5월 19일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전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 경위, 전자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경위, 접근 매체의 점유를 이전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접근 매체의 점유를 이전한 이후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접근 매체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접근 매체가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사용, 관리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 및 이용에 기여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전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년 12월 30일 선고 2021도 9680 판결 사건명 재물손괴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 행위의 성립 요건 어떠한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의 의미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 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 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갑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 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손괴한 조치는 그의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 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 하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정당 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12월 30일 선고 2021토 11924 판결 사건명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및 누설의 의미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관련 각 공무원의 지위 및 관계, 직무집행의 목적과 경위, 비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